주한이는 오늘 등원을 안 했는데 존재감이 있네. 주한이는 존재감이 있네. 어느 주요? 자, 항상성 유지에 항상성 조절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체온 조절, 체액 조절, 그 다음에 아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체액 조절, 혈당, 체온, 체액. 체액은 몸의 수분 농도 말하는 거지. 오줌을 많이 싸고 조금 싸고 땀을 분비하고 적게 분비하고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지. 자, 일단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간내 시상하부. 여기에서 자, 자율신경의 조절이 일어난다.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서 기량작용을 하게 된다. 자, 준서가 긴장시 분비되는 게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긴장시. 긴장시. 긴장. 부. 교감 선생님이 더 무섭잖아. 아무래도 더 위니까. 중에 그 감약 중에 교감신경 홍분제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래? 먹으면은 이제 약간 업되는 거야? 네. 근데 감기약은 졸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항히스타민제고. 항히스타민? 다른 뭐 항히스타민이 뭐야? 그 이제 알레르기. 그렇지. 알레르기 갖춰주는 거, 낮춰주는 거.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그 비비비 장벽 통과해서 더 졸리게. 근데 얘가 더 세가지고 요즘에 얘 그 쓰긴 하더라고요. 그치. 아유, 수학을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똑똑한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항상성 조절의 첫 번째, 체온 조절. 자, 주변의 온도가 변하면 피부는 이 자극을 받아들여. 자, 체온 조절하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 간내가 아까 내가 맛, 간, 물, 체온 조절, 물질 대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간내에서 체온 조절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내 열 발생량과 그 다음에 피부 표면을 통해 열 발산량 요거를 조절하여 36.5도로 유지하게 항상성을 조절한다.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혈관이 확장돼요. 자, 얘가 확장된대. 확장돼서 어떻게 하냐면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분비량이 증가함으로써 발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네. 자, 여기 땀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는데 혈액량이 증가하면 모세혈관이 팅팅 뿔겠지. 얘가 팅팅 뿔면 이 모세혈관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삐직해갖고 땀을 흘리면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치? 더울 때는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공이 커져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해요.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모공이 커져서 열을 발산량을 늘리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추울 때는 반대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고 모공이 감소하고 발산량을 감소시켜서 얘네가 체온을 확장시키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도 역할을 같이 한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에 작용하면 티록신이 분비되는데 이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거든.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 호흡을 많이 하면 얘네가 마치 연소가 잘 되듯이 나무가 산소와 만나서 불이 잘 타듯이 얘네가 영양소와 잘 결합해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산소하고 체내에 있는 포도당이나 단백질, 우리 지방산 글리세롤 얘네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있잖아. 요게 동물의 에너지 발생 과정이잖아. 그렇게 해서 얘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덥다. 체온이 높아지면 고온이 뇌에 자극해. 어디? 뇌에 있는 간내. 간내를 자극하면 얘네가 자 항상성이 작용한다고 했지? 피부 근처 확장, 땀 분비량 증가, 발산량 증가, 체온이 낮아진다. 그러다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어? 너무 추워지네? 그럼 다시 뇌에 가서 갑상센 자극 호르몬 티록신 분비해서 세포호흡 촉진. 그리고 우리 왜 피부 근처 혈관 수축하고 땀 분비 억제하여 체내 발산량 감소. 근육의 떨림? 우리 왜 오줌 싸고 나면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막 이러지 않니? 응? 남자 형제가 없어서 모르지? 응. 근데 여자도 가끔씩 그러지 않아요? 그래? 많이 참고 있으면. 많이 참고 있으면? 자, 몸이 떨리는 이유가 왜? 체온에 따뜻한 물을 갖고 있었는데 따뜻한 물을 뺐으니까 체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떨어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달달 떠는 역할도 마찬가지야. 달달 떨어서 운동을 하면서 얘네가 세포호흡 촉진시켜주잖아. 그치?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체온 조절의 원리 더울 때 열 발생량 감소, 열 발생량 증가. 자, 더울 때 열 발생량 감소, 열 발산량 증가. 내보내는 건 많고 발생하지는 않게. 추울 때는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발산량은 감소. 발산량을 감소하는 게 모공 줄이고, 모공을 줄이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털이 누워있지 못하고 소름 돋듯이 털이 다 쭈뼛쭈뼛 쓴다고 하잖아. 추울 때, 공포스러울 때. 얘가 모공이 수축이 되면 얘네가 누워있지 못하고 딱 쓰게 돼요. 추울 때 닭살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 자, 더울 때와 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을 보면, 자, 여기 더울 때 어때? 빨간색이 조금 더 늘어났지? 확장, 그리고 열 발산량 증가. 자,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빨간색 확장,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열 발산 감소. 요렇게 된다. 자, 뒤로 넘겨봐. 자, 자, 체온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게 혈당이거든. 혈당이 제일 중요해요. 혈당. 왜냐면 나중에 당뇨병 걸린 사람 되게 많이 보여. 그치? 주변하고 우리 생활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어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병 걸린 사람보다 혈당 조절 안 돼서 병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서 조절이 되는데, 자, 밥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먹은 영양소를 분해하여 뭐로 내가 흡수를 하니? 포도당은? 아니,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내가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왜 소화와 순환 배웠지? 그치? 얘가 소장의 융털에 어디를 통해서 가지? 수용성 양분 포도당은 어디로 가지? 암주간, 모세혈관? 암주간은 지용성이. 모세혈관. 자, 그럼 얘는 동맥, 정맥 어디로 가? 정맥. 자, 일단 간에 한번 들렸다 가거든? 간의 입구에 해당되는 게 간문맥이야. 간에 가는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지 않아? 정맥. 맥이 아니고. 자, 심실심방에서 다시 동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거야. 자, 일단 얘는 간에 가는 이유가 있거든. 일단 이자에서 식후 포도당의 피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인슐린이 분비돼.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 자, 간문맥, 간의 입구에 해당되는 혈관이 간문맥이야. 간에 가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대. 즉, 글리코겐으로 어디에 저장하냐면 간에. 간에 사람이 일부 언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일부 혈당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에너지를 내야 될 때 비상식품
식품으로 비상식량으로 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막 접어갖고 글리코겐으로 딱 저장을 하고 혈당에는 0.1%만 남겨. 그리고 나머지 글리코겐 요거보다 많은 거는 이제 지방이나 뭘로 전환해서 체내에 모아놓는 거지. 그치? 포도당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탕 먹고 초콜릿 먹으면 살찌고 막 디룩디룩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포도당은 수용성인데 뇌가 포도당을 연료로 쓰잖아요. 응. 근데 뇌는 지용성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근데 왜 애가 지용성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세포가 쓰기 좋은 단위는 포도당이야. 맛있죠. 내가 막 되게 뚱뚱해? 내가 막 뚱뚱해서 기름기도 많이 먹지만 수용성도 많이 먹잖아. 근데 수용성 들어오기 어렵지 않아요? 혈관이 있잖아. 뇌에 퍼져 있는 혈관.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인슐린은 내분비샘으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해요. 자,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혈당을 낮춘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의 형태는 글리코젠이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밥을 안 먹었어.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낮아졌다는 얘기잖아.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면 이제 지방을 또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써. 그래서 공복기가 길면 첫 번째 얘부터 없애고 그 다음부터 지방을 꺼내는 거야. 그 공복기를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단식이 좀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야 살이 빠지고 이렇게 된대. 자, 근데 일단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혈당을 낮추는 건 인슐린이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굶었어.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내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준다라고 했지? 이때 분비되는 게 뭐냐면 역시 이자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든다. 그래서 체내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하고 서로 반대되는 게 글루카곤, 인슐린. 혈당하고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인슐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요거 사이클 보세요. 식후에 혈당이 증가했어. 그 다음에 이자. 이자는 혈액으로 무엇을 분비한다? 인슐린. 인슐린은 조직세포에 가서 세포는 보다 많은 양의 포도당을 흡수하게끔 하고 너 많이 먹어 막 먹이고 간에 가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게끔 해주는 거고 공복기간이 길어지거나 운동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혈당을 다 소모했어. 그럼 이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작용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높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혈당량 정상인의 경우 요거 준제 읽어봐봐. 정상인의 경우 혈당 100ml에 포도당 100mg 정도를 유지한다. 혈당량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공급할 수 없고 지나치게 높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신경 손상, 심장질환, 콩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인슐린 당뇨병 생기면 콩팥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냐면 콩팥에서는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잖아. 이거 기억나? 맞아요. 이거 뭐야? 무슨 주머니인데? 방광 아니에요? 방광? 뭐였더라? 네프론,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간을 합쳐서 이것을 네프론이라고 하지. 여기에서 여기로 우리 얘를 감싸고 있는 혈관 사이에 제흡수 분비가 일어날 때 뭐가 하냐면 농도가 중요해. 근데 여기 혈액 내에 농도가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분비되고 제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배설해야 되는데 몸에 해로운 걸 내보내야 되는데 독성이 쌓이고 얘네가 제대로 배설되지 않으면 물질교환이 제대로 한쪽으로 원활하게 이동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쌓여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짠 거 많이 먹거나 혈당, 단 거 너무 많이 먹어도 당뇨병 생기고 신장에 무리가 가요. 연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혈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글리코젠, 수많은 포도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데 동물성 포도당 요 글리코젠의 특징은 혈액을 통해서 날아가지 않아. 저장의 형태로 쉽게 날아가지 못하게끔 특수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부족한 포도당을 공급한다. 자, 혈당량의 변화. 식사를 하면 음식물 속에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소장에서 포도당 형태로 혈당량이 높아지고, 운동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공급되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소모됨으로 혈당이 낮아진다. 자, 각상생종. 요거 준석이 읽어봐봐. 티록신의 부성 성분인 아이오딘이 결핍되면 티록신의 양이 줄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나 갑상샘에서는 아이오딘이 부족하여 티록신이 합성되지 않으므로 갑상샘 자극이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은 계속 많아지고 이 자극으로 갑상샘이 폭처럼 커지는 갑상샘종 갑상샘이래증이 나타난다. 어렵지? 나만 이상한 거 아니네. 갑상샘종. 이거 자, 초기에는 겉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만지면 초기에는 느껴지는 정도고, 이거는 거의 말기지. 계속 만들어 얘를 그냥 막 족치는 거야. 근데 얘는 만들지 못하니까 지쳐서 세포가 부풀어서 얘네가 제대로 기능이 못 되면 막 붓고 염증 생기고 막 이러듯이 얘네가 부어버리는 거야. 티록신 분비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 혈당량 조절,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끝났네. 자, 217쪽 요것도 같이 읽어볼게. 준재 1번 읽어봐봐. 식사 후에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읽을 거야? 4번까지 읽어. 왜 그래?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에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억제되어 글루카곤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낮아져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며 혈당량이 낮아짐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내 몸에 항상성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자, 혈당 조절, 그 다음에 뭐였지?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체액 조절. 체액 조절은 항인효 호르몬이 해요. 자, 혈당에 따른 글루카곤과 인슐린 분비 변화 그래프 서로 반대지? 서로 반대 작용한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량작용은 아니야. 자, 정상인과 1형 당뇨병 환자 혈당량, 인슐린 농도 변화. 정상인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 딱 올라가잖아. 그치? 정상 범위에 딱 올라가잖아. 근데 당뇨병 환자는 어때? 혈당량이 계속 높고, 그 다음에 인슐린은 계속 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뇨병은 혈당은 높고 인슐린 농도 낮지. 인슐린 농도가 낮으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혈압이면 어떻게 돼요? 저혈압은 저혈당 말하는 거지. 저혈당은 에너지를 못 내니까 갑자기 건전지가 빠진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대. 저혈당. 그래서 포도당, 사탕, 캔디 같은 거 주머니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약국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지. 그지?
근데 당 떨어진다 이거는 그 내용인데 사실 당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저혈당 뭐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 아 이거 서술형만 내줄까 어떡할까? 미치겠네. 싫어? 그러면 객관식만 할까? 자 그러면 숙제를 바꿔줄게. 나중에 서술형 문제 시험 대비 때 충분히 하니까 그지? 이렇게 그냥 변명해 보는 거야. 209페이지까지 1차 하시고 남은 시간은 뭐예요? 뒤에 운동 나갈 거야. 원하지 않았어? 그나마 낫다. 220에서 223 운동?